믿을 사람 없네입니다. LG U+ 직원 수십억 원 횡령 후 잠적이라는 주제인데요.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 횡령하는 사건들 굉장히 좀 많죠. LG U+ 직원이 고객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뒤에 잠적을 해서 회사가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.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건가요? 네, LG U+에서 고객사와 계약 업무를 맡은 팀장급 직원이 관련 매출 한 수십억 원을 그냥 빼돌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. 정확한 어떤 피해 상황과 액수는 아직 뭐 공식적으로 LG U+가 지금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직원은 지금 뭐 연락 두절이다라고 회사는 밝히고 있고 이 직원만이 아니라 뭐 대리점주들과 공모한 어떤 상황도 있어서 이게 피해 이 상황들 또는 공모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글쎄요, 이 팀장급 직원이 이렇게 수십억 원을 횡령을 하는 게 참 가능하다라는 것 자체가 회사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잠적한 이 LG U+ 직원이 고소장 접수 전에 이미 해외로 출국했다고 해요. 네, 그렇습니다.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된 A씨는 고소장 접수 직전에 해외로 이미 출국을 했다는 것이고요. 뭐 뒤늦게 지금 저 여권 무효화 요청을 경찰이 취한다고 하는데 답답한 게 언제나 이렇거든요. 그럼 해외로 이렇게 출국한 그런 이 횡령범 어떤 방법으로 잡을 수가 있나요?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실 만약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이제 체결이 되어 있다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법무부와 외교부가 함께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사실 어느 나라로 지금 출국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곧 뭐 국내로 송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입니다. 이런 경우 이렇게 누구인지 신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언제 출국했는지 뭐 여부들 잘 알고 그런다면 충분히 이제 범죄인 인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곧 국내로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또 다른 사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. 개그맨 허경환 씨가 운영하는 식품 유통업체의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동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. 먼저 어떤 사건인가요? 네, 개그맨 허경환 씨가 식품 유통업체를 운영을 했었는데 네. 동업자를 감사로 거기 임명을 하고 자신이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거의 이 감사로 임명한 이 동업자를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도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맡기고 인감도장, 통장 맡기고 운영을 실제로 시키게 했는데 이 A씨 그러니까 이 감사로 있었던 A씨는 감사로 재직하면서 다른 회사도 경영을 한 거예요. 그래갖고 여기서 그 이 식품유통업체에서 돈을 빼돌려서 이쪽 회사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로 돈을 입금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수십억 원을 그러니까 27억 3,600만 원을 빼돌렸고요.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. 예를 들자면 뭐 그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허경환 씨로부터 돈을 빌려서 유흥비로 썼다는 어떤 혐의도 받고 있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좀 음주운전으로도 이제 지금 그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감형을 했다라는 게 1심에서 3년 몇 개월인데 2년 정도로 지금 감형을 했다는 것이거든요.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사실은 이 동업이라는 어떤 이유로 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또 이게 그 사기 혐의가 농후한데 왜 감형을 한 건가요? 사실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감형을 할지 여부, 뭐 형량을 어느 정도 결정할지 여부는 양형 기준에만 부합을 한다면 사실 재판장의 권한에 속하는 재량의 범위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양모 씨 같은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이제 횡령이라든지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기 범죄도 있었고요. 그리고 음주운전 관련해서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.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2%가 넘을 정도로 굉장한 만취 상태에서 이제 운행을 했기 때문에 그 형량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1심 같은 경우에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를 했습니다. 그런데 항소심에 가면서 이 3년 6월이라는 형이 2년으로 이제 줄어들게 된 건데요. 일단은 재판부의 설명은 그렇습니다. 피해 회사의 피해 변제를 위해서 3억 원 정도를 이 양모 씨가 공탁을
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이 피해 금액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에 대해서 조금 변제가 있었고, 그리고 사기라든지 횡령, 음주 이 세 가지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그 범죄 모두들에 대해서 같이 병합돼서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형량이 1심에서 크게 이제 과도하게 선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량들을 조정을 한다라는 또 이야기도 나왔고요. 뭐 그리고 사실 당사자 뭐 반성하고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참작을 해달라라고 읍소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. 일단은 사기 범행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었고, 그리고 횡령 금액이 굉장히 이제 수십억 원에 달해서 특경법이 이제 적용이 됐던 케이스인데, 일단은 뭐 음주, 사기, 횡령 세 가지 경합범으로서 좀 높게 선고됐던 형량이 일단은 피해 금액도 일부 변제된 것과, 그리고 이렇게 경합범으로서 재판을 받는다라는 그 점 자체가 이제 반영이 돼서 조금은 줄어들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다른 또 횡령 사건 살펴볼게요. 상장사인 유명 화장품 기업에서도 횡령 사건이 일어났다고요? 네, 화장품 업체 클리오 다 아실 거예요. 네. 클리오에서 영업 직원이 22억 원의 횡령을 한 거예요. 영업 직원 한 명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액수를 횡령을 그러게요. 했는데 이 금액에는 거래처들의 피해 보상액 5억 9,700만 원도 포함되어 있어요. 뭐 해고 조치를 하고 고소를 했지만 가압류로도 진행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이 액수를 보전할 수 있을까 싶고요. 당연히 회사 주가는 떨어졌습니다.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글쎄요, 영업 직원입니다. 물론 이렇게 많은 대금들을 처리를 하고 본인들이 영업을 하면서 실제로 그 대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쉽게 접근이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, 사실 이런 횡령 사건들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글쎄요, 많은 분들이 좀 뭔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횡령 사건이 자꾸만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? 일단 우리가 오스탄 임플란트 그렇죠. 사건 아시잖아요. 네. 그 액수가 뭐 천문학적인 숫자였고요. 그렇죠. 계양전기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말씀드린 회사들, 좀 전에 말씀드린 회사들 전부 다 거의 상장 회사고 대기업들도 많고요. 그렇죠.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건 피해의 어떤 과정들을 쫙 보면 내부 감시 통제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거예요. 대개의 경우 횡령이 일어난 다음에야 알게 되는 상황들. 그쵸. 그러니까 영업점 직원이라든지 또는 회계관리 담당 직원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돈을 손댈 수 있는 그런 이 부서의 직원들이 횡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통제를 못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전근대적인 그런 이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계속 터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는 회사의 어떤 이 조직 내지는 시스템을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. 네, 사실 횡령 많이들 뭐 뉴스에서 접하셨겠지만 그 처벌 수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순 횡령죄 같은 경우에 뭐 5년 이하의 징역,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, 또 업무상 횡령이 있습니다. 내가 업무상 일을 하다가 이렇게 횡령을 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을 할 텐데요. 그런 경우에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고, 액수가 횡령 금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은 이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넘어가게 됩니다. 즉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요. 금액이 뭐 5억 이상부터 뭐 50억 이하까지 다양하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, 50억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, 하지만 50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중된 처벌을 중하게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.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직 내에 좀 시스템이 이 정도로 좀 허술한가라는 허탈한 생각이 함께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반드시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생생 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.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근 평론가님 감사합니다.